자, 김건희 가족 일가 온유영원 관련된 얘기들이, 속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더 끔찍한 내용들이 추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노인 학대 사례가 더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입소자의 사지를 24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을 했는데요. 법적 의무인 결박 시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노인들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정신적 학대도 했다고 하고요. 위생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구매 요청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는데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었고요. 아니, 이용했겠지. 최은순이가. 개인적으로 썼을지 모르지만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족들이 지금 그 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끔찍할 정도더라고요. 진짜. 그 어머니가 얘기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면회를 갔는데 너무 배고프고 우유랑 사과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과일을 사다 드리기도 했었고 그 짜장면 짜장면집에 모시고 갔더니 온유영원 앞에 그 바로 길 건너편이 그쪽에 유원지예요. 그래서 식당가들이 쫙 있거든요.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드셨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바르시라고 드린 로션을 배가 고파서 짜 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용돈 하시라고 돈을 드리거나 비금속 같은 걸 주게 되면 보관해 드린다 그러고 갖고 가갖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거 거의 예전에 어디서 형제복지원 수준의 그런 거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의 학대인 거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관에다가 몇 차례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했는데도 담당자가 와서 확인하고 이상 없다라고 처리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신고한 사람들 찾아낸다고 묶어놓고 신문하고 24시간씩 팔다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두기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들이 증언한 내용에 나와요. 2019년하고 2021년에 내부에서, 온유영원 내부에서 이 두 차례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조치를 안 했대요. 노인들 상대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사는 놈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 앞에서 큰 돈 앞에서 동업자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그리고 이놈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혼자서 수익을 독식하려고 했을지가 많이 보이는 그런 하나의 이 작은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언론들이 엄청나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잠하잖아요. 절대 받아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언론들이 어땠을까?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루에 아마 그 요양원으로 기자들이 진을 치고 갔고 거기 있던 모든 보호자들 다 찾아가지고 다 인터뷰했을 거고 하루에 수백 개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병원에 불이 켜졌습니다. 막 생중계 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걸 드셨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정도 되면 행정기관에서 이미 가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진상조사를 하면서 피해 노인 사례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이양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보도가 나온 기간을 따져놓고 보면 아무 짓거리가 없다니까. 도대체 뭔 배짱이에요. 뭐 어떤 인생을 살면 어떤 백을 가지면 겁이 없어 얘들은. 양평 남양주에서는 얘네들이 신인 거예요. 그냥. 이철규 아들이 결국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며느리도 결국은 양성 판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내와 동승자, 공급책 모두 대마 양성 판정을 받아서요. 근데 이제 며느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원래 부부가 같은 죄를 저지르면 이게 동시에 넣지는 않는 게 그럼 따로따로 넣어 씨. 그런 게 있거든요. 조국 대표님처럼 따로따로 넣으라고 니들도 씨. 죄가 다르면 따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이 경찰이 요구했을 때 너무 자신 있게 임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빠를 믿고? 아니지.
시간을 끌어줬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나고 나서 무려 53일 동안을 끌었어요. 이 53일 동안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대마나 그 마약류를 섭취했을 때 한 달 기간 아니면 간이용 키트가 있어요. 타액이나 소변으로 갖고 하는 간이용 키트에 검출이 되는데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왔잖아.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 거죠. 키트로 한 게 아니라 털을 뽑아가지고 단백질 검사를 하게 되면 요거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키트에서는 빠져나왔어. 네. 그래서 불구속 상태였는데 경찰이 좀 더 해보자 그래갖고 국가수에다가 털을 보냈더니 남편도 마누라도 같이 동반해서 말하자면 증거 인멸해갖고 가기 위해서 렌트카 빌려주고 운전해줬던 같이 하던 동료도 친구도 전부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철규 힘이 빠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철규 힘이면 일단 경찰이 해봤는데 초범인가 봐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방면해 주는 거 끝나야 되는데 이걸 기어이 털 뽑아서 검사를 했다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누가 뒤에서 찔른 거예요. 보내버려 라고 해갖고 안 해도 될 검사를 해서 국가수까지 넘겼다는 거지. 왜? 초창기 53일을 끌면서 이거를 서초서가 처음에 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서초동에서 이거 줬다가 잡혀왔으니까. 근데 이걸 강남서로 이첩을 해줘요. 강남경찰서, 이야. 근데 이첩 과정에서 수사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초서에 신고해갖고 했던 걸 입첩을 시켰는데 이첩 오는 과정 중에 마치 초범인 것처럼 사라진 거야. 그 과정 중에 뭐냐? 분명히 물건을 받아갔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못 받아간 미수범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도 있었어. 물건을 경찰이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류품으로 경찰이 흘리고 간 그거를 찾았는데 정작 이 물건을 찾으러 왔던 애한테는 물건이 없었다는 거야. 말이 돼? 경찰이 주술 수 있었는데 그걸 실컷 뒤지고 갔던 놈은 안 갖고 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조서가 중간에 한번 바뀐 것 같다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서초서에서 강남서로 옮겼고 강남서에서 조서 위조를 해갖고 초범이고 물건은 안 갖고 있었고 살라고 시도만 했었다는 걸로 갔었는데 그거를 53일을 끌어서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간이 마약 검사 키트를 했겠지. 안 나와. 30일 지나서. 충분하게 2달 가까이 시간을 줬는데. 근데 이거를 5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털까지 뽑아다가 국가수의 정밀 검사를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될 검사를 더한 거죠. 해서 해당자들을 전부 다 기록을 찾아낸 배후에는 이철규를 묻어버리기 위한 이철규보다 센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관할을 옮겼나? 옮기는 과정 중에 서초서의 조서가 강남서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파보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경찰들도 여러 목을 날려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